상식과 지식 사이, 몰라도 먹고 살지만 알면 뿌듯한 것들을 탐구하는 본격 지성인 되기 프로젝트. 부록처럼 가볍고 본책보다 재밌는 내 인생 별책부록. 책보다 별책부록. 안녕하십니까. 알만하만, 알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은 메이크센스를 좋아하는 아마존입니다. 반갑습니다. 묵묵히 뜻을 밝히는 묵사발입니다. 반갑습니다. 여순 엿장수 맘대로 내 인생 내 맘대로 맘대로 살고 싶은 엿장수입니다. 궁금한 게 많은 저는 판도라입니다. 반가워요. 잘 지내셨어요? 네. 어떻게 지내셔요? 집콕이죠. 건강하시죠? 몸은 건강한 것 같기도 한데 정신이 건강치 못하네요. 네. 온전치 못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뭔가 쉬는 것 같기도 한데 쉬는 게 아니고, 그쵸? 쉬는 뭔가 거는 평화로운 것 같은데 아닌 것 같고. 아니 네. 저에게 쉼은 그 유급 휴가가 쉬는 거거든요. 근데 요즘 약간 무급 휴가여가지고 쉬는 게 아니야 어쩌다 이게. 마음이 강제 불편해. 저도 무급이라가지고 잠만 늘었어요. 불편합니다. 잠이라도 많이 자는 그래서 건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 그것 때문에 불규칙적인 생활이 돼가지고요. 저도 피곤한 일이 막 있거나 그런 게 아닌데도 좀 건강을 잃고 있는 느낌이에요. 갉아먹고 맞아요. 있는 느낌? 우리 운동을 다시 해야 됩니다. 운동을. 근데 운동들 계속 하고 계세요? 다이어트 2탄 가야 되나요? 저는 요새 그 컴퓨터 물어보는 사람이 많아요. 막. 컴퓨터요? 컴퓨터 고장났을 때? 아니 아이들이 그 온라인 계약을 하는 바람에 막 컴퓨터, 태블릿 다 인터넷 동원해가지고 막 이렇게 틀어주는데 잘 안 되고 하는데 학교에서 또 그거를 안내해 주시고 이런 분들하고는 또 연결이 막 안 되나 봐요. 막 폭주하는 거지. 한 반에 몇 명이 계속 막 이렇게 하고 하는데 급하니까 연락 와서 야 혹시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 컴퓨터가 소리가 안 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소리가 안 나. 그러게요. 제 주변에도 선생님들이 다 강의 준비하시느라고. 저는 하나 그 집에만 있고 손 씻고 마스크 하니까 하나 좋은 게, 원래 제가 환절기 때 보통 꼭 이렇게 감기 몸살 한 번씩 거치는데 이번엔 그런 게 없어요. 손을 잘 씻어서 그런가? 장점이 아, 평소에 좀 씻어요. 어떡해. 안 씻어서 걸린 걸로. 어떡해. 아, 우리 같이 목욕탕이나 갑시다. 무슨 소리? 아니 이렇게 편할 것 같아도 이렇게 좋은 점도 있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고생하시는 분들 다시 한번 힘내시기를, 빨리 지나가기를 바랍니다. 힘냅시다. 네. 자, 역사를 대주제로 하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이야기를 나눠볼 시간인데요. 네. 뮤지컬 뮤지컬. 공연을 가고 싶어서요. 너무 가고 싶어서 공연도 보고 싶고 연극도 보고 싶고 뭐 이런 생각을 하다가 정작 내가 좋아한다고 자주 보러 간다고 하면서도 잘 알지 못했던 부분들을 집에서 하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검색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검색하면서 이거 같이 얘기 나누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뮤지컬의 역사. 와. 자, 뮤지컬 좋아하세요? 좋아는 하는데 자주 보진 않은 것 같아요. 전 자주 봐요. 보기 좀 일단 가격대가. 힘들다 해야 되나? 너무 비싸. 그렇죠. 원래 이렇게까지 비쌌나? 이제 유명 그 연예인들이 배우로 들어가면서부터 좀 가격이 올라진 거죠? 근데 대형 뮤지컬이 그쵸. 많아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막 다 엄청 대극장에서 하더라고요. 옛날에 저는 막 사랑은 비를 타고 이런 소극장 뮤지컬 네네네. 있잖아요. 빨래 뭐 이런 거. 네. 그런 뮤지컬 엄청 많았다고 생각했는데 요새는 뮤지컬 검색하면 막 다 엄청 큰 극장인데 또 그 스타들의 팬들이 자리를 막 와라라락 다 사시는 맞아요. 정도의 그쵸. 그런 거밖에 없더라고요. 광클 해야지 살 수 있죠. 또 봤던 분들이 또 보고 그쵸? 네. 그런 그럼요. 경우도 많고. 진짜 많이 보시더라고요. 팬층이 너무 이제 두터워져가지고. 뮤지컬 진짜 커졌나 봐요, 우리나라에. 네. 10번 정도 보는 건 낄 수도 없어요. 그 정도예요? 그래요? 아, 그럼요. 저는 예전에 친구가 하는 뮤지컬이 있어서 네. 그거 한 15번, 20번 본 것 같아요. 막 공연 기간 내내 간 거 아니에요, 막? 와. 그게 왜 그렇게 봤냐면은 일단 친구가 한 몇 번은 그냥 공짜로 보여줬고 근데 좀 미안한 것도 있는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이제 그 이후로 제가 이제 사람들 데리고 갔죠. 여러 사람들. 오늘 근데 뮤지컬의 역사 얘기하면은 묵사발님이 하실 얘기 진짜 많을 것 같아요. 영화, 그쵸. 뮤지컬, 연극 뭐 통틀어 그쵸. 진짜 많이 지금 보시잖아요. 제가 찾을수록 영화랑 뗄 수가 없는
없는 장르더라고요. 근데 또 심지어 그럼요. 영화 광이신 우리 묵사발님이 뮤지컬도 따로 또 좋아하세요. 뮤지컬을 좋아하는 네, 정도가 아니고 정도가 좀 아니야. 뮤지컬 광이기도 합니다. 극단을 가지고 계시죠. 극단 극단을. 갖고 계시죠. 극단주 코로나 때문에 대표. 망했습니다. 묵 대표님. 묵 대표 묵사발 됐어요. 극단에 배우가 한 100명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배우들이 맨날 저녁마다 대표님 저 캐스팅 좀 해주세요 하고 이렇게 막 맛있는 거 사가지고 여러분 문 혹시 앞에서. 뮤지컬 배우의 꿈이 있으신 분들은 네, 문의해 주세요. 이거 어디까지가 진실이야? 010-5232 땡땡땡땡. 아 이러지 마요, 이러지 마. 아니 저도 뮤지컬 좋아하는데 점점 대형 뮤지컬은 가격도 가격이지만 좀 부담되더라고요. 비싸게 네. 줘도 가까이서 볼 수가 없고 맞아 맞아. 이게 조금 덜 느껴지니까 그게 재미는 가까이서 보는 맞아, 재미. 맞아. 내가 표현하지 못하는 어떤 점들을 배우들이 표현해주면서 그게 노래로든 춤으로든요. 예, 그런 거에서 오는 뭐 대리만족 이런 것도 있는데 교감이 좀 안 된다 그럴까요? 예, 그래서 점점 더 저는 좀 대형 뮤지컬이나 대형 연극은 조금 안 가게 됐는데 최근에 본 뮤지컬 하면 또 대부분 영화로 봤던 뮤지컬들이 좀 생각이 났어요. 맞아요. 어떻게 기억나는 뮤지컬 있으세요? 영화로 보신 거? 영화로 본 거요? 그 위대한 쇼맨. 라라랜드. 라라랜드. 요즘에야 영화로도 많이 볼 수 있지만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그래서 뮤지컬은 오페라랑은 뭐가 달라?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느낌으로는 다르긴 하지. 한데 이렇게 좀 설명을 해보려고 하면 뭐 그냥 좀 배우도 다른 것 같고 뭐 노래도 다른 것 같고 이렇게 대략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있어요. 저는 차이 딱 하나 느끼는 거 있어요. 오페라는 가사를 못 알아듣겠어. 아니 뮤지컬은 그나마 캐츠 오리지널 이런 걸 봐도 대충 그냥 말이 무슨 말인지 내가 그 언어를 못할 뿐이지 알아듣는데 오페라는 맞아. 뭐 무슨 발음인지 모르겠어. 그 네. 성악적인 발성이. 오페라는 우리나라 말로 해도 그쵸, 네. 정확하게 전달이 잘 안 네. 되죠. 오페라 재미없어요. 재미없어요. 오페라를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오페라 보신 적 있어요? 본 적은 있죠. 네, 저는 본 적은 있어요. 네, 저도 보긴 봤는데 이렇게 보면서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는 건데도 뭐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좀 가사를 알아듣기 힘든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네. 뭐 오페라도 사실 춤도 있어요. 근데 뮤지컬처럼 격렬한 우리가 댄스라고 얘기할 만한 그런 동작이 아니라는 거지 굉장히 유사한 점이 많잖아요. 네. 우선 역사적으로는 오페라가 먼저 시작했어요.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시작을 보면 피렌체에 사는 바르디라는 귀족의 집에서 카메라타라는 그래, 작은 모임이 있어요. 오. 그게 무려 16세기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 극을 재현하고 또 연구하는 그런 모임이었는데 이게 극을 재현하면서 뭐 나누는 모임이다 보니까 그냥 낭독만 하기엔 좀 아쉬운 거예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단순히 낭독이 아니라 운율을 넣고 노래도 하고 점점 이제 막 뭐를 갖추기 시작하는 거죠. 뭐 그림도 좀 얼굴에 그리고 극음악에 필요한 것들을 좀 더 표현하려고 노력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게 점점 확장이 되고 공연 양식, 극장 양식을 갖춰가게 되죠. 자, 그래서 그때 낭독 형식으로 표현했던 그 대사들, 레치타티보라고 하는 양식으로 자리 잡히게 돼요. 음악이 그냥 베이스에 깔려 있고 약간 톤을 넣어서 움직임은 없는데 음악 위에서 대사를 낭독하는 거죠. 사느냐 죽느냐 막 이러면서. 그렇죠. 근데 딱 그런 게 오페라와 뮤지컬의 결정적인 차이점으로 지금은 뮤지컬에서는 쓰고 있지 않죠. 뮤지컬에서는 대사를 그런 식으로 선율에 담아서 하는 걸 상대적으로 덜 쓴다는 거죠, 오페라에 비해서. 그렇죠. 그 시기에도 사실은 뭐 노래로 선율로 만들어 부르는 것보다는 지금 낭독하는 방법으로 대사 낭독 방법으로 레치타티보라는 양식이 먼저 시작됐을 거고 거기에 어떤 아름다운 대사에는 선율을 붙여서 점점 악기도 더해져서 아름다운 노래로 자리를 잡게 된 거예요. 네. 17세기 초에 이렇게 작은 음악극이었던 오페라들이 점점 재현되고 발전되면서 20세기 초반에 와서야 뮤지컬의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네. 가장 큰 차이점은 첫 번째, 오페라는 주인공을 오페라 가수라고 해요. 그렇죠. 뮤지컬은 배우라 그러죠, 배우. 그렇죠. 배우라고 하죠. 오페라가 음악에 훨씬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라도 가사, 뭐 내용도 중요하고 그런 장면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음악에 더 집중을 하다 보니까 가사는 조금 덜 들려도 아름다운 선율, 그 장면의 분위기를 표현할 수 있는 어떤 음악적인 분위기, 그런 거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죠. 오페라는 클래시컬한 음악, 고전 음악을 기반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도 오페라는 고전 음악으로 분류돼요. 클래식으로 분류돼요. 그렇죠? 그러면 새로 누가 만들어서 지금 새로운 오페라를 작품을 만들어도 클래식의 범주라는 거죠. 그렇죠. 클래식 어법으로 작곡을 하겠죠. 네. 그리고 그것과 대조되게 뮤지컬은 락, 발라드, 팝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어떤 대중음악의 형식, 그런 장르들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오페라를 본 적이 없는데 뭔가 오페라를 보러 갈 생각을 잘 안 하게 되는 게 왠지 클래식 공연 갈 것 같다는 그런 느낌? 회사에 지금은 안 계신데 전에 있던 그 임원분 중에 한 분이 오페라를 너무 좋아하셔서 오페라 전도사였어요. 네. 부하 직원들한테 오페라를 가자고. 권하시고 그분 차에 타면 항상 오페라를 틀어주시고 설명해주시고 막 누구는 데리고 가시고 끝나고 막 와인도 사주시고 이러는데 다들 갔다 와서도 잘 모르겠다고 그래서 약간 일반 대중에게 친숙하진 않은가 해서 저도 아직 보진 않았는데 네, 궁금합니다. 누가 보여준다 그러면 따라가서 봐야죠. 아, 비싼 거니까. 그럼요. 그 오페라 안에서 한두 곡씩 이렇게 아리아 유명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우리도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오페라는 음악극이고요. 뮤지컬은 음악이 있는 연극이에요. 네? 네, 아까 말씀드린 딱 그 내용인데요. 음악을 표현하는 극인 거예요. 내용을 보여주는 극이 아니라. 아. 뮤지컬은 음악이 있는 연극이에요. 연극인데 음악이 가미된 느낌이 더 강하고 오페라는 음악인데 그걸 약간 극적인 요소를 넣어서 보여주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수라고 부르고 배우라고 부르는 것도 딱 맞는 거네요. 네, 그래서 전달할 게 있는 무대인 것. 그러니까 극이 있는 무대. 근데 음악이 있는 것. 거기서 춤도 출 수 있고 뭐 쇼도 할 수 있고 뭐 노래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뮤지컬이고, 전체 클래시컬한 음악 공연인데 뭔가 지금 현재는 더 그렇죠. 그냥 연기가 조금 더 가미된 음악극이 오페라. 궁금한 거 질문해도 돼요? 네. 오페라의 유령은 오페라인가요? 뮤지컬인가요? 뭘까요? 지금까지의 자, 정보를 스스로 맞춰봐요. 토대로 하면 뭘까요? 복잡을 화났어. 또 맞춰봐요. 찍어봐. 뮤지컬. 네. 정답. 예, 정답. 네. 이유는 뭘까요? 이유? 뭐지? 이유도 배운 대로 얘기해 보세요.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홍보하고 광고할 때 뮤지컬, 맞아. 오페라의 그래서 유령 그렇다. 이렇게 소개를 하거든요. 이유는 일단 고전 음악이 아니잖아요. 클래식 음악이 아니잖아요. 대중적인 장르의 음악으로 만들어진 맞아요. 음악이 있는 연극이죠. 근데 오페라의 유령이란 제목이 붙은 네. 건 그 오페라 하우스에 사는 그렇죠. 배경이 그 오페라 하우스라서. 배경이 그거인 것 뿐인 거죠. 그 음악이 나오는 음악들이 막 오페라 음악이 실제로 막 많이 나오고 그렇진 않잖아요. 오페라 장면인 것처럼 극 중에 나오긴 하지만 그 장면이 아주 그 기교를 필요로 한 음악이긴 하지만 그거를 고전 음악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건 거죠. 그렇죠. 클래식이냐 팝이냐 이렇게 두고 생각하면 좀 대답하기가 좀 쉬워지지 않을까요? 오페라 유령 검색하면 뮤지컬 오페라 유령으로 딱 나옵니다. 뮤지컬인 것으로. 예. 그 원작자가 뮤지컬로 만들었겠죠. 약간 퓨전 느낌이네요. 네, 뭔가 오페라와. 그렇죠. 그 사실 뭐 지금은 클래식 전공으로 한 성악가들, 설명드린 대로라면 오페라를 해야지 뮤지컬은 안 한다 이럴 수 있는데 점점 더 그 경계가 좀 허물어지고 뮤지컬 배우들도 그만큼 가창력을 요하기 때문에 성악적인 발성을 배우고 그거에 맞춰서 노래를 할 때가 있어요. 자, 몇 가지 더 말씀드려볼게요. 오페라는 짧은 대사도 노래처럼 표현하지만 뮤지컬은 노래뿐만 아니라 일반 대사도 있죠. 네. 그리고 뮤지컬에서도 오페라처럼 이렇게 전부 노래로 하는 네. 그런 송스루 뮤지컬도 있습니다. 송스요? 송스루. 송스루. 네, 전체를 노래로 하는. 그쵸. 저는 사실 그런 거 좀 어색한데 대사를 다 맞아요. 노래로 하는 거. 나도 좀 그렇더라. 그러니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예를 들어서 노래 가사는 약간 작사를 할 때 이렇게 좀 함축된 의미, 그 음하고도 좀 맞춰서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의견을 조심스럽게 제시하겠다라고 이런 그 대사가 있다고 하면 노래 가사는
조심스레 꺼낸 나의 이야기 뭐 이런 식으로 가사를 쓰는데 뮤지컬에 가면 저의 의견을 들려드려 보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굳이 흉내를 왜 내는 거죠? 무슨 아니 그러니까 그게 저는 좀 약간 진짜 어색하게 어색했어요. 느껴져서 그렇다고. 근데 또 반면에 그 노래 전체가 대사가 노래는 아닌데 네. 노래 중간중간에 왜 이렇게 그 나레이션까지는 아니고 뭔가 대사를 조금씩 끼우는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쵸. 뭐 막 한참 노래하다가 대사 살짝 하는 이런 것도 약간 음률이 살짝 들어가는데 그런 것도 가끔 또 멋있어요, 되게. 그 오페라도 창작 오페라가 현재 많이 만들어지고 있지만 두 장르 모두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과거나 현재나. 그리고 또 하나의 큰 특징은 오페라는 오케스트라 연주와 함께 실제 라이브로 노래하죠. 그렇죠. 맞아요. 오케스트라 덕트에 이렇게 앞에 푹 파진 그 안에서 네. 막 진짜 연주를 하고 반지하? 있고, 네, 반지하에서. 맞아요. 반지야. 그리고 지휘자가 막 이렇게 반지하. 지휘하고 막 그 어떤 오페라는 아닌데 요즘은 뮤지컬도 가끔 그런 데들이 있어가지고. 네, 맞아요. 뮤지컬은 원래는 마이크에다가 녹음된 MR, 그러니까 반주를 쓰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요즘에는 오페라처럼 네, 반지하에서 연주하면서 그런 뮤지컬도 봤어요. 네, 그렇게 하고 뮤지컬이 있죠. 그 배경 자체가 그러니까 밴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대 옆에 네. 벽면에 밴드가 이렇게 약간 파진 곳에 밴드가 들어가서 거기서 연주하고 있는데 그거가 맞아. 그게 일부인 거죠. 그래서 막 밴드 연주 다 볼 수 있고 이런 것도 있었어요. 아, 맞아요. 네. 활용하기 나름인가 봐요, 정말. 그렇죠. 자, 그러면 뮤지컬이 대체 언제부터 시작됐을까? 경계 없이 오페라 뮤지컬이 이루어졌어요, 사실상. 그런데 최초의 본격적인 뮤지컬 작품 하고 검색을 하잖아요. 1728년에 공연된 이 작품이 나옵니다. 제목은 거지 오페라. 여기도 제목에 오페라가 들어갔네. 제목은 오페라네. 네, 뮤지컬의 시작하고 검색하는데 거지 거지 오페라. 오페라라고 나오잖아요. 내용이 귀족과 부자들 그리고 상류층의 사람들을 풍자하는 내용이에요. 제목에 오페라가 있지만 뮤지컬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대중적으로 만든 작품이기 아, 그럼 그 때문입니다. 전까지는 대중적이지 않았던 거. 아니 그 전까지는 뮤지컬이 없었죠. 이게 뮤지컬의 시초니까. 그러니까. 네, 뮤지컬을 시초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가 귀족 부자들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오페라가 이제 대중들을 타겟으로 만든 작품이 된 거죠. 하긴 그때 뮤지컬이라는 말이 없었을 거니까. 뮤지컬이라는 말은 없었어요. 뮤지컬이라는 말은 한참 후에 나중에 등장하는데 그건 언제 등장됐는지 네. 이따 알아보겠습니다. 워낙 음악극의 대세는 유럽이에요. 음악 자체가 유럽이 대세였죠. 그리고 이때 이렇게 18세기에는 특히 오페라가 굉장히 성하면서 가장 핫플레이스가 이태리 피렌체였어요. 아하. 역시 문화의 도시. 예. 놀고 먹는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오페라들이 대부분 이태리어예요. 그 지금도 유명한 오페라 이런 것들은 다 이태리어죠. 이태리 작곡가들이 많이 활동한 것도 있지만 오페라 작곡가로도 많이 알고 있는 핸델 같은 경우는 독일에서 태어나고 영국에서 자랐는데도 오페라는 이태리어로 돼 있거든요. 아하, 그렇구나. 이태리 사람들이 많이 보니까 이태리어를 만들었겠죠, 그러면? 네, 거기가 대세니까 뭐라 그럴까요? 그 나라에 진출하려면 그 나라 말 배워야 되는 것처럼 실제로 노래하기에 이태리어가 좋기도 하고 그래서 훨씬 성악곡이 많이 발전이 됐고 그래서 노래로 하는 극이 거기에서 이태리에서 많이 발전이 된 것 같아요. 성악의 그 벨칸토 창법이라는 게 이태리 말이잖아요. 그쵸. 벨칸토가 맞아요. 아름다운 노래라면서요. 네. 그 그래서 말투나 아까 어투나 이런 것 때문도 있지만 그 당시에 이태리가 너무너무 음악이 꽃을 피웠었기 때문에 성악 이런 창법뿐만 아니라 우리가 쓰는 음악 용어들도 다 이태리어예요.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용어들이. 네. 자, 그래서 영국은 상대적으로 너무 멀잖아요. 이태리랑. 거리가 너무 멀잖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다, 그 유럽이랑 그쵸. 가깝게 있다고. 바다를 건너야 이렇게 되죠. 바다 하나 건너야 되잖아요. 멀죠. 그래서 그렇죠. 지역적으로 떨어져 있는 영국이 오페라는 더욱이 뒤처질 수밖에 없는 거죠.
모든 작곡가들이 다 그곳으로 모이는데 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핸델만큼은 자기가 이제 꿈을 가지고 그러네. 이태리로 가서 활동을 해요. 거기서 활동하기 위해서 이태리어로 오페라를 작곡하죠. 그리고 본토에 와서 이태리어로 공연을 하면서 자부심이 있었어요. 이 영국인들, 이 나라 사람들을 다 내 노래로 감동시키겠어. 뭐 이런 어떤 너무 잘 나가는 작곡가였으니까. 그랬는데 이때 이제 혜성같이 등장한 핸델의 동갑내기 시인 존 게이라는 사람 멋지네. 대본을 써요. 그래서 존 게이라는 시인이 존 게이? 나타나면서 거지 오페라가 만들어지죠. 극본을 이제 전문적인 극본을 쓰는 거예요. 근데 핸델은 왜 거지 오페라를 핸델이 쓴 거예요? 거지 오페라를? 아니 핸델 친구가 각본을 썼다. 작곡은 다른 사람이 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극본은 핸델하고 동갑내기 네. 존 게이라는 사람이 극본을 썼고. 네네네. 핸델의 친구. 저는 또 핸델이 쓴 줄 알고. 핸델은 거지 오페라가 나왔을 때도 막 되게 코웃음 쳤대요. 그랬을 것 같아요. 나는 자부심 있는 오페라 작곡가인데 뭐 저따위 거를 오페라라고 들이대나 이랬겠죠. 거지 같네 막 이랬던 거 아닌가? 그래서 이 두 사람에 대한 일화가 좀 기록이 돼 있는 게 있어요. 엄청 존 게이를 무시하고 거지 오페라를 유튜브에 검색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꽤 나와요. 유튜브에서 좀 봤는데 2018년에도 공연한 게 있더라고요. 짧은 영상으로. 최근에도 많이 공연을 하고 있더라고요. 누가 2시간짜리도 올려놨어. 네, 이 전체도 있어요. 근데 그게 최근에 한 거 올린 것도 있고 잘 녹음된 것도 있고 1953년 거네. 그때 곡을 BBC에서 방송을 한 적도 있더라고요. 근데 심지어 지휘자가 벤자민 브리튼이야. 누구예요? 유명한 작곡가. 아. 네, 그래서 뭐 얼마나 역사적인 작품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검색해 보시면 풀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어요. 이게 영화로도 만들어졌고 지금도 크고 작게 다시 재현이 되고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영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오페라와 달리 제목에도 오페라가 붙어있는 이 거지 오페라가 유행을 하고 정말 이슈였던 이유는 거리의 범죄자, 창녀, 거지 이렇게 현실적이고 좀 신분이 낮은 서민들의 이야기를 다뤘다는 점이에요. 노래도 세속 음악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유행했던 대중음악들 있죠. 그런 노래들을 개사를 해서 불렀어요. 원래 있던 노래를. 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미 멜로디는 아는 거죠. 그래서 흥얼흥얼 멜로디가 귀에 익은 채로 가사를 더 집중해서 들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록적인 것은 극 중에 박수를 허용했던 어떻게 보면 공식 무대? 오페라는 원래 중간에 박수 치면 안 되는 거예요? 중간에 박수 못 쳐요. 막간에는 칠 수 있는데 네. 곡이 끝났다고 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편하게 보는 거죠. 그 노래 한 곡 멋있게 빠바밤 하고 난 다음에 와 박수 치고 다시 또 계속하고. 그렇죠. 그리고 뭐 신랄하게 비판했어. 너무 웃겨. 그러면 막 우리가 박장대소 할 때 박수 치잖아요. 너무 웃기면 배꼽 잡고 웃으면서 그런 것도 허용이 됐던 그런 무대죠. 폼을 덜 잡아도 되네. 그리고 여러모로 서민 욕구에 부응하는 총극. 총극이라고 표현이 돼 있는데 너무 이게 딱인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이걸 많이 보러 이게 약간 우리나라 합니다. 마당놀이 같다니까요. 그러니까요. 막 그냥 동네에 이렇게 마당에 나와갖고 마당놀이도 보면 막 양반들 풍자하고 그죠. 나라님 꼬집고 그런 느낌이네. 서민들 문화였구나. 근데 왜 지금은 왜 이렇게 비싸? 맞아, 너무 비싸. 서민 문화로 시작했는데 왜 이렇게 서민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난 그래요. 서민도 아니구나 그럼. 난 서민도 아니야. 이때 초연을 한 다음에도 62회가 공연되면서 굉장한 성공을 거뒀고요. 이 거지 오페라가 영국 웨스트엔드 뮤지컬의 효시로 인정받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 때문에 지금도 최초의 뮤지컬 이러면 이제 이 작품이 뭐 어김없이 등장을 하고 있는 거더라고요. 오페라는 이탈리아가 거의 종주국인데 뮤지컬은 이래서 영국이 종주국이 된 거군요. 그렇죠. 이 작품이 미국에서 공연이 되면서 또 굉장한 인기를 끌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 작품이 미국에서 공연이 되면서 미국 뮤지컬의 발판을 마련했다. 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미국과 영국을 오가면서 설명하는 일이 많아질 거예요. 영국 뮤지컬, 미국 뮤지컬 이렇게 좀 구분을 해서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세요. 자, 뮤지컬이라는 그럼 용어는 대체 언제부터 썼나? 네. 뮤지컬이라는 단어가 붙기 전에는 뭐 코믹 오페라 이렇게 뭐 코믹 그냥 뭐 짧은 오페라 이런 식으로 불렀어요.
그러니까 아까 거지 오페라 같은 경우에도 제목에도 심지어 오페라였던 거잖아요. 분위기가 달랐을 뿐, 느낌이 달랐을 뿐인데 뮤지컬이라는 말 자체는 여러분도 아시죠? 그 음악적인 것이라는 뜻으로 쓰잖아요. 그리고 무대 예술로서의 라는 뜻으로 뭐 뮤지컬 뭐 어떤 거 이렇게 쓰잖아요. 뮤지컬 블라블라 이렇게. 그래서 현대에 와서는 음악과 춤을 이용한 무대 드라마 형태 전체를 그냥 뮤지컬이라고 총칭을 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정착되기 전까지는 뭐 그 이전의 형식을 다 그냥 뮤지컬 뮤지컬 그리고 뒤에 뭔가를 다 붙여서 불렀어요. 근데 이 형식들 그 블라블라를 빼버리고 지금은 그냥 총칭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총칭하고 부르게 된 19세기에서 20세기 사이 때부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뮤지컬의 시대가 개막됐다고 시작됐다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뭐 시초를 생각하면 뭐 1700년대까지 가지만 그리고 그 이전에 오페라까지도 가지만 뮤지컬이라는 단어 자체는 19세기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뭐 뮤지컬 코미디, 뮤지컬 드라마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부르다가 아예 그냥 뮤지컬이라 부르자. 네, 뭐 뮤지컬 플레이, 뮤지컬 프로덕션, 뮤지컬 티어터 뭐 이런 식으로 그 뭔가 음악을 가지고 극을 하는 무언 형태를 다 뮤지컬 음악적인 거니까 뮤지컬 뭐뭐뭐로 부르다가 이게 너무 활발하게 만들어지잖아요. 이렇게 미국, 영국 오가면서 활발하게 만들어지고 작품도 많아지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팬들도 많아지고 그에 따라 비평하거나 소개하는 것도 많아지다 보니까 그거를 다 구분해서 쓰기가 좀 번거로워진 거죠. 예,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서 그 어떻게 보면 새 용어가 생기듯이 다 정리되고 한 단어만 가지고도 그 장르를 설명할 수 있게끔 이렇게 자리 잡혔습니다. 그만큼 커졌다는 얘기도 되겠네요. 그렇죠. 그전에는 딱 이 뮤지컬이라는 장르 자체가 뭐라고 딱 말하기 힘들었는데 이제 뮤지컬이라고만 해도 사람들이 알아들을 만큼의 시장도 생기고 그렇죠. 그야말로 하나의 장르가 된 거죠. 그러니까. 자, 뮤지컬 역사의 시작을 여기로 두고 계속 이야기를 끌어가 보겠습니다. 1866년에 미국인에 의해서 만들어진 미국 최초의 뮤지컬이 더 블랙 크룩이래요. 뭐라고요? 이렇게 읽으면 안 되나? 예, 검은 사기꾼? 크룩. 정말 나쁜 사기꾼 같죠? 크룩. 미국인이 만든 최초의 뮤지컬이라고 하는데 이게 뉴욕에서 초연이 됐어요. 이 작품이 초연이 되면서 뮤지컬 엑스트라바겐자라고 같이 홍보를 합니다. 화려한 쇼? 네, 문학적으로는 뭔가 광상적인 작품? 뭐 이렇게 사전으로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화려한 쇼를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음악적인 이런 뭐 볼거리? 이런 뜻으로 붙기 시작하면서 뮤지컬이라는 용어를 극에 처음 붙인 거죠. 수식어로 붙였던 뮤지컬이라는 용어 때문에 그 이후로 이 용어를 더 많이 쓰기 시작했대요. 요즘 느낌은 블록버스터 같은 뭐 이런 건가 보네요. 이미 뮤지컬적인 극을 많이 올리고 있었던 유럽에서는 대개 코믹, 오페라 이 두 단어만 붙여서 써왔다고 했잖아요. 근데 미국에서 그렇게 쓰면서 뮤지컬이라는 말이 세상에 처음 나왔고 그 이후에 영국에서는 1893년에 처음으로 게이어티 걸이라는 작품이 세상에 나오면서 뮤지컬 코미디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렇게 또 미국의 처음과 영국의 처음을 말씀드렸어요. 두 개가 몇 년도라 그랬죠 방금? 1866년이 미국이고요. 1893년이 영국. 영영사전 찾아보니까 gaiety is a feeling, attitude, or atmosphere of liveliness and fun이래. joyfulness. 그럼 그 뭐 대충 한국말로 번역하면 그 아까 더 블랙 크룩은 검은 옷의 괴조, 그다음에 게이어티 걸은 뭐 유쾌한 소녀? 그렇게 되나요? 뭐 흥겨운 소녀? 명랑소녀 어때? 명랑소녀. 명랑소녀. 우리나라 느낌으로 하면 약간 이 시절의 느낌으로 한다면 명랑소녀쯤 되겠네. 네. 묵사발님 그 극단에서 한번 하시죠. 2개. 싫습니다. 어려운 거 하기 싫어요. 저희 좀 보러 가게. 해석을 해주시면 거지 오페라도 해주세요. 거지 오페라. 그거 찾아주시면 할게요. 근데 거지 오페라 있잖아요. 네. 거지 오페라가 시인이 써서 그런지 그리고 또 워낙에 고전이라 그런지 최근에도 그 원서 읽기 모임 같은 거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래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워낙 그 모선으로 공부할 만한 극인가 봐요. 셰익스피어처럼. 네네네. 영시 공부하는 그런 분들에게 인기가 많겠네요. 영시 자체가 엄청 그 저는 재밌는 게 좋아요. 네. 높은 그래서 퀄리티, 뮤지컬계 높은 클래식. 아직도 공연이 많이 되고 있다는 거에 놀랐어요. 자료가 있을까 했는데 검색하니까 유튜브에서도 많이 볼 수 있어서. 지루할 것 같은데. 극본이 엄청 좋은가 보다. 묵사발님 한번 공연 한번 해주세요. 그러니까 저 제안합니다. 묵사발린 극단에서 거지 오페라 하고 네. 나중에 이벤트 때 선물로 초대권을 주는 거예요. 아니 어렵게 이벤트에서 망칠 일이 있어요? 자, 아까 했던 말인데 한 번 더 정리해 볼게요. 이때 이후로 음악, 춤, 그리고 극들은 앞에 뮤지컬이라는 말을 다 사용하기 시작해요. 작품이 많아지니까 관람평, 비평 이런 것도 당연히 많아지고 작품이 많아진다는 건 작업자들도 많아졌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작업자들이 우리가 하는 이 일에 대해서 뮤지컬 뭐 하고 너무 불편한 거예요. 말이 길어지니까. 그래서 그들 사이에서 먼저 뮤지컬이라는 말로 통용을 하기 시작하면서 현재 장르를 정의하는 용어로 뮤지컬이 자리 잡게 됩니다. 일종의 줄임말이 그러면은 원래 그렇죠. 용어로 자리 잡은 거네요. 그렇게 된 거죠. 유럽의 오페라 영향으로 영국 뮤지컬의 시초인 거지 오페라가 생기고 그것이 미국에서 공연되면서 뮤지컬이라는 것이 자리가 잡히고 다시 그 용어를 이용해서 영국에서 또 새로운 이런 버라이어티 쇼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역사가 되는 작품들이 계속 만들어지게 됩니다. 20세기 초 미국에서 뮤지컬이 발전된 이유가 있어요. 뭡니까? 기존의 오페라와 달리 영국에서 시작한 또 뮤지컬과 달리 미국만의 특징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뮤지컬 탄생, 발전이 있을 수 있게 영향을 굉장히 미친 미국의 쇼 문화? 쇼. 죄송해요. 벌레스크, 레비, 보드빌 지금도 볼 수 있는데요. 벌레스크라는 쇼는 크리스티나 아길레라와 쉐어가 주연인 영화 벌레스크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거기서는 20대 젊은 여자들이 굉장히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춤과 노래를 이렇게 부르면서 술집에서 공연을 하죠. 영상에서처럼 벌레스크는 굉장히 성적인 자극을 주기 위해서 거의 벗고 계시죠. 네, 굉장히 드러나는 스트립쇼 같은 막 거의 그 수준이고 네, 그런 옷을 입고 여자들이 영화 나오자마자 바로 봤습니다. 챙겨보실 만한 화려한 조명 아래에서 노래, 춤, 코미디 이런 것들이 펼쳐지는 공연물입니다. 그런 쇼 얘기하니까 라스베가스 쇼 이런 느낌이 나네요. 미국은 그런 쇼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네. 레비라는 쇼는 하나의 에피소드나 특별한 어떤 스토리가 없이 각종 노래와 화려한 춤을 거의 나열하듯이 추는 그런 형태의 쇼래요. 보드빌, 이것은 춤, 노래, 연극, 묘기, 마술, 서커스까지 여러 종류의 볼거리가 막 뒤섞여 있고요. 후반으로 갈수록 음악의 비중이 커지면서 가수의 중요도가 높아지는 그런 쇼래요. 노래와 춤을 더욱 많이 이용한 공연의 한 장르. 그래서 이런 공연 장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뮤지컬이 자리를 잡으면서 그런 특징이 자연스럽게 흡수가 됐겠죠. 자, 이처럼 영국과 미국이 뮤지컬의 양대산맥으로, 뮤지컬의 메카로 점점 더 자리를 잡게 됩니다. 뮤지컬 하면 떠오르는 지역, 이 영국과 미국의 두 지역을 웨스트엔드, 브로드웨이 이렇게 부르고 있죠. 들어보셨어요? 많이 들어봤죠. 웨스트엔드, 영국 먼저 가볼까요? 유후. 웨스트엔드는요, 영국 런던 웨스트민스터의 동부 극장 밀집 지역입니다. 레스터 스퀘어와 내셔널 갤러리를 중심으로 동쪽의 코벤트 가든과 서쪽의 피카딜리 서커스까지 총칭하는 지역이래요. 이렇게 극장이 밀집되어 있는 동부 쪽인데 제가 이거를 준비하면서 이런 데가 있구나 하는데 딱 사진으로 봤는데 제가 가봤던 데더라고요. 여기서 나도 사진 찍었는데 이랬던 거죠. 이번에 갔다 오신 거 아니죠? 보니까 가고 싶네요. 인증샷만 남기고 아는 만큼 보이는 거니까. 네, 가보셨어요? 못 가봤어요. 재미없었던 거 아니에요? 그냥 찍고 왔어요. 첫 여행들이 다들 그렇듯이 그 책 하나 들고 가서 여기 가야 돼 해서 거의 그냥 포토라인 서가지고 사진만 찍고 왔죠. 그래서
필링 투어 통해서 안 가서 그래요. 여기서 바로 홍보. 네, 그치 다음에 꼭 틈새 홍보. 이건 바로 편집각이지, 편집각. 살려주면 뭐하나. 아무도 못 가는 거. 자, 이곳은 영화관과 뮤지컬 전용 극장이 50여 개가 있는 곳이에요. 오, 많다. 영국 대중문화의 중심지죠. 뮤지컬 작곡가로도 유명한 작곡가 앤드류 로이드 웨버의 노력으로 재건되었습니다. 사실상 뮤지컬의 본고장이 영국이었지만 한때는 뉴욕의 브로드웨이가 그런 어떤 뮤지컬의 영광을 추월했던 시절이 있었죠. 그때 앤드류 로이드 웨버가 팬텀 오브 디 오페라의 유령을 터뜨리면서 다시 영국이 주목을 받기 시작합니다. 미국으로 가봅시다. 미국. 브로드웨이라고 부릅니다. 네. 미국 뉴욕 맨하튼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큰 길이래요. 브로드웨이가. 대규모 극장가가 형성되어 있고요. 타임스퀘어에 자리한 극장들을 중심으로 지금도 현재 활발하게 공연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죠. 뮤지컬이 대중 장르로 발전하게 된 곳입니다. 각 지역의 특징을 한번 알아볼게요. 웨스트엔드는 좀 진지한 주제, 깊이 있는 내용으로 비교적 예술성이 높은 뮤지컬이 많다는 게 특징이고요. 대표작으로는 미스 사이공, 빌리 엘리엇, Jesus Christ Superstar 이런 작품들이 있어요. 브로드웨이는요, 되게 상업적이고 대중적이며 시각적 화려함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쇼 중심의 공연이 많아요. 브로드웨이 42번가, 위키드, 헤드윅 이런 작품이 브로드웨이 작품입니다. 이 작품들이 이곳에서 시작이 됐던 작품들이지 그 이후에 브로드웨이에서 시작했던 작품이 웨스트엔드로 가서 재현되고 이렇게 주고받아지는 일들이 많아서 지금은 어디에서 시작됐는지 정도? 그 특징이 어떤 것들이 있다? 이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왠지 같은 작품이라도 그 두 곳에서 상영하는 스타일이 조금 다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뭐 네. 지금 대표작이라고 말씀드렸던 건 한국에서 보고 현지에서도 보고 같은 공연을 웨스트엔드에서 브로드웨이에서 이렇게 비교하면서 보고 싶은 마음이 그러니까 막 뮤지컬 생기더라고요. 투어, 그럼 진짜 뮤지컬 좋겠다. 투어 3일 동안 연속 쫙 돈이 보고 많이 막 이렇게 필요하겠다. 하면 그렇죠. 좋겠다. 비행기 값이 필요해, 일단. 일단 비행기 값 때문에 필링 투어를 통해서 가야 돼. 아까 한번 들어오더니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어. 티켓 구입하는 방법 이런 거 되게 잘 설명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치 제가 당장 갈 것처럼 자, 필링 투어 찾아봤어요. 뮤지컬 기획 상품 만듭시다. 원래 있어요. 많아요. 브로드웨이 투어 많아요. 어. 인터넷으로 미리 표 끊어가가지고 일정대로 도는 거 있어요. 구독자 10,000명 되면 같이 막 이벤트 같이 가고. 필링 투어에 협찬할게요. 와우. 감사합니다. 받겠습니다. 네. 자, 그럼 여러분 오프 브로드웨이 들어보셨어요? 오프 브로드웨이. 오프로드 같은 못 들어봤어요. 건가요? 네, 오프 브로드웨이는 중심가를 벗어난 골목 안쪽. 브로드웨이가 1000석 정도 되는 공연장들이 많아요. 대극장들이. 지금 말씀드린 오프 브로드웨이는 500석 이하의 중형 극장들이 밀집된 곳입니다. 그럼 약간 마이너리그 같은 건가요? 그냥 규모가 좀 작은 느낌이에요. 극장 규모도 작다 보니까 그 공연 자체의 규모도 당연히 작겠죠. 그래서 공연 제작비도 브로드웨이에 비해서 한 10분의 1 정도 소규모로 하고 브로드웨이는 뮤지컬이 많은 반면에 오프 브로드웨이는 1인극이나 댄스 공연 등도 많이 한다고 해요. 렌트, 시카고 이런 뮤지컬 들어보셨죠? 아, 재밌습니다. 이런 작품들은 오프 브로드웨이에서 시작해서 사람들이 많이 찾아서 브로드웨이로 가게 된 작품이에요. 그렇죠. 아, 그러면은 오프 브로드웨이에서 브로드웨이로 흥행 성공하면은 이제 다시 좀 더 각색을 하고 이렇게 규모를 팍 키워갖고 가는 거네요. 그렇겠죠. 투자가 들어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브로드웨이 진출한 작품이라는 게 광고를 할 때도 그렇게 타이틀로 쓰이는 거죠. 검증된 작품이다. 이런 뜻으로 사용이 되는 겁니다. 더 작은 극장에서 공연하는 것도 있어요. 오프 브로드웨이. 뭔가 귀엽지 않나요? 몇 개까지 붙나요? 네. 그러면 막 100명 규모 막 이런 완전 소극장 이런 건가 보다. 네, 맞아요. 100석 미만의 소극장들이 아. 밀집되어 있는 곳입니다. 저는 이 오프 브로드웨이 보면서는 대학로 같다 이런 느낌 들었고요. 네. 근데 주로 저예산 실험극을 중심으로 상영하는 그런 극장들이 많대요. 자, 비슷한 느낌으로 영국에서는 저예산 실험극 공연장, 지금 이런 오프 브로드웨이 같은 이런 느낌의 공연장을 프린지 극장이라고 해요. 얘 더 듣기가 좋다. 아, 프린지 페스티벌 할 때 그 프린지. 프린지. 그쵸. 저도 그게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 저예산 실험극을 하는 공연들을 얘기를 하는구나 싶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듣다 보니까 그 렌트라는 뮤지컬이 네. 아까 오프 브로드웨이에서 만들어져서 그 뭐
투자를 받아서 지금 브로드웨이로 갔다고 하셨잖아요. 그 렌트라는 그 뮤지컬의 배경이 이제 이해가 되네요. 되게 옛날에 본 뮤지컬인데 거기에 왜 예술가들이 막 방세 내기 힘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 극본가가 나와서 내가 내 작품이 히트 치면 말이야 뭐 약간 이런 느낌. 다 자기들 얘기였나 봐. 배우들도 막 그 오디션 보러 가고 막 이런 얘기들 나오는 게 얘네들이 오프 브로드웨이 혹은 오프 브로드웨이에서 막 그 조그만 극을 하고 이러면서 내 작품이 언젠가 투자자를 만나서 브로드웨이에서 빵 터질 거야. 내가 유명 배우가 될 거야. 이제 그 배경이 이제 막 이해가 됐어요. 내용도 모르고 내가 그걸 본 거구나 지금. 이제 연도별로 어떤 작품들이 있는지 좀 빠르게 한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네.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 뮤지컬들이 많이 발전하는데 브로드웨이가 거대 도시화가 되면서 많은 작품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1920년대에는 쇼보트. 물에서 타는 보트? 네, 맞아요. 쇼보트. 이걸 뭔가 청취자한테 어떻게 설명해주지? 우리는 그림을 봤는데. 지금 이 쇼보트 뮤지컬 오리지널 모션 픽처 막 이렇게 하고 영화 포스터가 이렇게 있는데 보니까 증기선 막 그 까만 연기가 막 나오고 있는 증기선이 있고 그 앞에 배우 같은 사람들이 쫙 줄 서 있고 막 이러네요. 쇼보트는 1927년에 초연된 작품입니다. 최초의 심리 묘사극, 인종 문제를 주제로 했거든요. 와, 최초의 뮤지컬인데 그렇게 어려운 걸 했단 말이에요? 주제의식이 선명한 걸로 좀 호평을 받았어요. 네, 그러면서도 대중적인 노래를 지향해서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뮤지컬 넘버 있죠. 네. 뮤지컬 넘버라는 개념을 이때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대 뮤지컬의 시초로 자리매김을 해서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작품이에요. 꼭 알아야 되는 뮤지컬이네. 이 작품을 쓴 작가는 오스카 해머스타인 2세라는 작가인데요. 20세기 브로드웨이의 황금기를 이끈 전설적인 콤비 리차드 로저스와 엄청난 작품들을 만들었죠. 남태평양, 왕과나, 사운드 오브 뮤직 등의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세 작품 다 너무 유명한 작품이다. 그죠. 그러니까 옛날 영화 생각하면 떠오르는 아니, 고전 뮤지컬의 거의 뭐 유명한 상징이 되는 작품들입니다. 자, 1930년대로 가볼게요. 1930년대에는 작곡가 거쉰을 빼놓을 수 없어요. 거쉰. 그렇죠. 그 사람은 정말 유명하죠. 누구요? 조지 거쉰.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거쉰은 미국의 작곡가고요. 작사가인 형이랑 같이 파트너로 오페라 뮤지컬 등을 많이 작업을 했어요. 그거 말고도 영화 음악이나 대중음악, 클래시컬한 곡들도 많이 작곡하면서 베이스가 재즈예요. 그래서 뭐 이 사람 곡은 저도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피아노로 이렇게 쉬운 곡들은 괜히 되게 재즈 같은 느낌 치면 잘 치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저지 거신의 곡을 많이 흉내내서 치고 그랬습니다. 작품으로는 너를 노래한다라는 작품이 1931년에 초연되면서 퓰리처상을 수상했습니다. 그 다음 작품은 그 1935년에 초연된 포기와 베스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듀보스 헤이워드라는 작가의 원작 소설을 가지고 만든 작품이고요. 이 곡이 너무 유명하죠. 주제곡 서머타임. 노래와 댄스의 뭐 어떤 조화에 초점을 둔 그런 작품이에요. 근데 오늘 지금 뮤지컬 처음 듣는 것들을 막 들으면서 영화는 저희가 평소에 얘기할 때 이거 봐야겠다 하면은 바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포기와 베스 이런 거는 보고 싶다라고 생각해도 이거 볼 수가 없어. 어떻게 보지? 유튜브에 있나? 장면 이렇게 있으면 볼 것 같긴 한데 있을 거예요. 근데 요즘에 없는 게 없잖아요. 뭐 이 작품 역시 유튜브에서 들어보면 이 노래가 그냥 연주곡이 아니고 그냥 팝이 아니라 뮤지컬에서 나왔던 노래구나 하고 놀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 1940년대로 가면요. 이제 뮤지컬 소재의 혁신이 일어나요. 우선 1940년대에 토니 어워드가 생깁니다. 네, 뮤지컬의 아카데미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뮤지컬계 아카데미상이죠. 원래 정식 명칭이 앙뚜아네트 페리 연극상이래요. 맞아요. 그전에는 앙뚜아네트 페리 어워즈 이렇게 그냥 불렀다고 합니다. 지금 제가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이게 이 앙뚜아네트 페리라는 우와. 여사가 이름이 마리 앙뚜아네트 페리인데 이분의 별명이 토니였대요. 그래서 토니상이라고 부른대요. 그래서 1980년대부터 토니상으로 불렸대요. 그래서 지금은 뭐 전국 TV 생중계하고
미국의 아카데미상처럼 세계적인 상으로 자리를 잡았죠. 아니 얼마나 대단한 연극인이었으면 이분의 이름을 딴 상까지. 전 잘 몰라가지고 아까 토니상 그러길래 나는 일본 사람인가? 아노 토니상 오겐키 데스까 이런 건 줄 알았어. 토니상. 응.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기 때문에 당연히 공연도 줄었겠죠. 그래서 작품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작품의 숙성기로 오히려 이렇게 상도 제정이 되고 재점검하는 시기로 맞이합니다. 1950년대에는 문학적인 소재로 만들어진 작품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대표적으로 1956년도에 초연됐던 마이 페어 레이디. 정말 지루한 뮤지컬. 나는 또 되게 막 감동적이고 예술적인 이런 얘기 나올 줄 알았는데 갑자기. 보다 잤어요. 재미없구나. 근데 이거는 네. 아니, 재밌었을 것 같은데 제가 그때는 어려서 아마 지금 다시 보면 또 엄청 재밌게 볼 수도 있죠. 아니, 그 추억 때문에 못 보겠어요. 그랬구나. 아니, 버나드 쇼의 희곡, 피그말리온을 각색한 그런 작품인데요. 문학적 소재의 시초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많이 거론되고 있는 작품입니다. 근데 그 오드리 헵번을 보고 싶긴 해요. 또 하나의 문학적인 소재의 작품,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요건 또 재밌죠. 네, 이 작품은 1958년에 초연됐어요. 로미오와 줄리엣을 번안한 작품이고 맞아요. 지휘자 레너드 번스타인의 작곡이에요. 음악이 엄청납니다. 음악이 어려워요. 클래식 그런 쪽이 좀 많이 이렇게 뭐랄까 들어갔다 그래야 되나? 아무튼 이거 예전에 제가 했는데 했어요? 네. 공연을 하기에 되게 어려운 공연인가 봐요. 그러면. 너무 힘든 거였어요. 근데 재밌어요. 로미오와 줄리엣의 그거를 따왔기 때문에 내용 자체는 되게 좀 뭐라 그래야 되나 뻔하고 쉽거든요. 그 어렵다고 느끼는 게 레너드 번스타인이 워낙 클래식 기반이잖아요. 예. 뭐 고전 음악을 대중화에 기여한 분이긴 하지만 또 그런 거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듣기에는 조금 난해하다라고 느낄 수도 있는. 그렇지만 뭐 굉장히 지금까지도 사랑받는 음악만 들어도 되게 멋있는 그런 작품이죠. 맞아요. 노래 좋아요. 이 이외에도 1950년대 문학적인 소재로 만들어진 작품으로는 사운드 오브 뮤직, 아가씨와 건달들, 파자마 게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뮤지컬로 영화를 안 보셨더라도 여기 나오는 노래들은 뭐 다들 그쵸. 아시죠? 처음 노래를 배울 때 배웠던 노래 같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사운드 오브 뮤지컬로. 도레미송이요. 그 장면은 진짜 명장면이었어요. The hills are alive with the sound of music 하면서 노래를 꼭 해야 되는 거 같네. 해보세요, 북사발님. 아니, 난 노래 말고 오늘 얘기하려면 노래 그 사운드 오브 뮤직 얘기하니까요. 지금 개봉돼 있는 주디라는 영화가 있어요. 지금 하고 있는 상영 중에. 주디 갈랜트라는 사운드 오브 뮤직의 여자 주인공. 네. 그분 얘기예요. 그분 실화를 영화로 만들어서 르네 젤리거가 여우 주연상을 받았죠. 이번 아카데미에서. 근데 이게 지금 요즘에 이제 극장의 이런 상황들이 안 좋잖아요. 그 병 때문에. 근데 개봉을 했어요. 용감하게. 그래서 저도 조만간에 꼭 보러 갈 거예요. 궁금하네요, 또. 1960년대, 70년대에는 락 뮤지컬, 현대 뮤지컬의 시대가 도래합니다. 락 뮤지컬. 1960년대는 저항의 뮤지컬이라는 단어가 붙는 그런 시대예요. 락이 또 저항 정신 또. 그쵸. 락 스피릿. 유럽의 그 메인 컬처, 그런 문화를 부정하는 그런 뮤지컬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태동한 락 음악들이 소스로 사용이 됩니다. 작품으로는 1968년에 헤어라는 작품이 있어요. 헤어 보셨어요? 복사님? 헤어가 그 머리 말하는 거죠. 뭐지? 의외의 아님 말고. 너무 기대했나 보네요. 이 헤어라는 작품은 캘리포니아에서 출발해서 브로드웨이에 상륙한 작품이에요. 월남전 파병에 반대하는 내용이에요. 평화주의자들의 이야기. 그래서 어떤 면으로는 치열한 주제의식이 있고 좀 도발적인 표현들이 많다고 해요. 그러게. 근데 너무 냉소적으로 표현을 한 부분이 있고 외설적인 부분이나 나체로 등장을 했나 봐요, 배우가. 그래서 파문이 일어서 그런 면으로도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작품이에요. 꼭 챙겨봐야겠군요. 이것도 영화로 좀 없나?
영화로 있죠. 아, 그래요? 그러니까 챙겨봐야죠. 볼 수 있죠. 그 영국 락 뮤지컬들이 있죠. 비틀즈, 뭐 롤링스톤즈 이런 것들 있잖아요. 베이스가 되는 작품입니다. 그런 것 같네요. 그리고 좀 특징적으로는 무대가 굉장히 심플했어요. 뮤지컬도 복잡한 세트 없이 공연될 수 있다는 걸 그런 가능성을 보여준 작품으로 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실험 정신 있는 작품이네. 네. 근데 그러면 연출력이 엄청 필요하겠다. 1970년대 격변기로 한번 가봅시다. 격변기 이후에요. 권선징악, 해피엔딩들의 작품들이 많이 나와요. 대표작으로는 1975년에 발표된 코러스 라인. 코러스 라인. 아, 코러스 라인. 코러스 라인. 네, 미국 현대 뮤지컬이 정착된 작품으로 손꼽히는 작품이죠. 가장 미국적인 현대 뮤지컬이다.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 작품입니다. 그 배우 개개인의 댄스, 가창력을 굉장히 배려를 해서 그런 개성을 볼 수 있는 작품이기도 하고요. 코러스 라인이 그 다리 쫙쫙 올려가지고 그 춤추는 장면 있잖아요. 모자 쓰고 엄청 멋있는. 네, 그래서 내용은 아기자기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렇게 개인기들이 이야기를 이어가는 축이 되기 때문에 뭐 웬만한 맞아요. 테크닉이 되지 않는 배우들은 하지도 못하고 또 그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재능이 있는 테크닉이 되는 배우들이 굉장히 욕심냈던 그런 작품이에요. 그쵸. 내가 그 작품에서 이렇게 주연 맡았다 이게 엄청 그쵸. 큰 자랑이 네, 되겠네요. 각종 등장 인물들의 개성을 잘 살린 춤으로 손꼽히는 작품이고 그 뮤지컬 댄스의 새로운 지평을 펼쳤죠. 네. 코러스 라인 이 작품 이후에 개인의 화려한 기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미국 현대 뮤지컬의 한 주류가 생기기 시작해요. 이게 코러스 라인이 그 저기 나오자마자 토니상 완전 휩쓸어가지고 이때 같이 나왔던 시카고가 완전 물 먹었다는 얘기는 들은 적 있어요. 근데 시카고도 진짜 만만치 않은데, 그죠? 근데 이거에 밀렸다고. 80년대로 가볼까요? 70년대까지의 작품이 지나고 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도 공연이 많이 되고 있는 세계의 4대 뮤지컬이 등장하는 시기가 옵니다. 이제 좀 아는 게 나오겠네요. 80년대. 근데 그동안의 대표 작품들도 다 너무 옛날 거긴 해도 들어보니까 진짜 음악을 아는 것도 있고 제목을 들어본 거. 네. 자, 세계 4대 뮤지컬은 캐츠, 레미제라블, 오페라의 요령, 미사이궁입니다. 오호. 다행히 다 아는 거네. 네, 캐츠는 1981년에 초연됐고 레미제라블은 1980년에 초연했는데 85년에 재연이 되면서 그때 훨씬 더 많은 찬사를 받습니다. 그쵸. 오페라의 유령은 1986년에 나왔고요. 미스사이궁은 1989년 작품이에요. 근데 놀라운 점은 이 4대 뮤지컬로 꼽히는 작품들이 한 사람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대단하다. 예, 제가 이전의 작품들을 설명할 때 뭐 어떤 거는 연출가를 얘기하기도 하고 작곡가도 얘기하고 누가 지휘했다는 얘기도 했잖아요. 근데 이때부터는 연출이 중요해지는 거예요. 같은 작품도 어디에서 어떻게 무대에 오르느냐에 따라서 바뀌니까. 그렇죠. 연출가의 재량이. 4대 뮤지컬을 연출한 사람은 카메론 맥킨토시입니다. 우리는 그냥 카메론 맥킨토시라 부르지. 이 연출가의 특징은 드라마틱한 스토리와 웅장한 음악, 화려한 스케일까지 갖춘 작품을 잘 만든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뮤지컬 역사상 가장 성공한 프로듀서로 손꼽히죠. 세계 4대 뮤지컬을 다 그의 손으로 만든 거니까. 4대 뮤지컬을 다 했을 정도면 뭐. 다 제작을 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지금까지 그 명성을 이어오고 있잖아요. 이 4대 뮤지컬이 지금 현재에도 4대 뮤지컬로 많이 공연이 되고 있으니까요. 그 사람이 작품 보는 눈도 있고 그거를 엄청 잘 만들어냈다는 얘기겠네요. 그러면. 아 근데 이 4대 뮤지컬 이거 아마 얘네들이 뿌리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얘네 제작하에서 자기들이 냄새가 나. 자기들이 약간 마케팅 전략이구나. 네. 프랑스에서도 프랑스 몇 대 뮤지컬 이런 식으로 발표하고 그랬어요. 마케팅 용어로 세트 상품 이렇게. 아니 그리고 어느 나라든 가면 뭐 세계 7대 불가사의인데 한국의 8대 불가사의 막 이러면서 하나씩 막 끼워놓고 뭐 어디 팔경 뭐 이런 거랑 그쵸. 똑같지 뭐. 근데 뭐 명실상부 이 네 작품이 대단한 뮤지컬이라는 거는 뭐 저희가 의심할 여지는 없기 때문에요. 그럼요. 최고죠. 자, 이 사람이 이렇게 훌륭한 작품을 연출할 수 있었던 데는 그 작곡가 앤드류 로이드 웨버와
합이 잘 맞았기 때문도 있어요. 1981년도에 캐츠를 작곡할 앤드류 로이드 웨버는 20대였어요. 와, 어떻게 대박이다. 20대에 그런 음악을 그러니까요. 만들지? 그렇죠. 이 멋있다. 두 사람이 너무 잘 맞아서 캐츠를 성공하면서 둘 다 스타로 자리를 잡죠. 이후에 레미제라블, 오페라의 유령, 미사이공을 연달아 제작하고 발표하면서 세계적인 뮤지컬 제작자로 발돋움하게 됩니다. 계속 얘기하고 있는 이 작곡가는 누군지 여러분도 다 뭐 작품 들어보면 이거 말고도 다 알만한 작품들만 작곡을 했어요. 이 작곡가는 캐츠 말고도 오페라의 유령, 뭐 에비타.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그렇죠.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도 앤드류 로이드 웨버 작품이죠. 7, 80년대로 휩쓴 뮤지컬 작곡가였지 말 그대로 거장이죠. 카메론 맥킨토시가 뮤지컬 역사에서 이렇게 중요한 이유는 1980년대까지는 이제 미국 브로드웨이 뮤지컬로 시장이 너무 좀 기운 거예요. 그래서 80% 정도까지 다 장악을 해버려요. 그런 상황에서 웨스트엔드, 계속 지금 제가 얘기한 거에서 영국 갑자기 좀 빠진 느낌이 들지 않으셨어요? 밀렸네. 네, 영국 뮤지컬의 황금기를 다시 한 번 더 이끌어냅니다. 영국 뮤지컬의 황금기에 이 나온 이 작품들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아, 취향에는 그게 더 맞아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작품성을 조금 더 인정받아요, 사실. 왜냐면 드라마틱한 부분들을 많이 살린 거. 아까 웨스트엔드 처음에 얘기했을 때 좀 더 그 쇼나 이런 중심은 미국 브로드웨이 쪽이고 웨스트엔드 쪽은 드라마에 대한 어떤 그런 내용적인 걸 더 중점적으로 했다고 하셨잖아요. 판도라님께서. 네. 그냥 그게 딱 맞는 얘기고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고 자랐던 게 딱 요때여가지고 그런 것도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죠. 2012년에 영화로 레미제라블 보셨어요? 아 봤죠. 아, 네, 그 뮤지컬 영화 레미제라블도 직접 제작을 해서 굉장한 성공을 거뒀죠. 맞아요. 그래서 프로듀서로서의 능력을 다시 한 번 더 입증했습니다. 저는 그 앤드류 로이드 웨버랑 같이 작품 여러 개 했던 그 가사 쓴 팀 라이스의 가사가 또 대단한 것 같아요. 아, 그쵸. 작곡가도 유명하지만 그 가사들이 되게 그 명문들이 많이 있는 거. 앤드류 로이드 웨버와 팀 라이스 둘이 친구예요. 콤비지. 근데 하다가 중간에 좀 사이가 안 좋아지잖아요. 어쨌든 그 작사 작곡가가 둘이 친구라는 게 엄청 큰 메리트였을 것 같아요. 이점이 되게 많았을 것 같아요. 맨날 얘기하면서 야, 이 얘기 어때? 막 이 가사 어때? 뭐 야, 이 멜로디 어때? 이러면서 즐거웠겠다. 같이 작업하는 것도. 앤드류 로이드 웨버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해 볼게요. 팀 라이스랑 굉장히 콤비였잖아요. 잘 맞는 사람이었는데 많은 작품을 같이 했어요. 69년에 싱글을 발표하고 이를 바탕으로 만든 뮤지컬이 있습니다. 최초의 빅히트 락 뮤지컬. 락 뮤지컬은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하나밖에 모르는데 나는. 그렇죠. 아, 그거예요. 네, 그게 웨버가 22살 때 만든 거예요. 네. 진짜. 지저스 크라이스트 거기 나오는 노래는 그거밖에 몰라. I don't know how to love him. Jesus Christ. 슈퍼스타. 아니, 내용이 그리스도 최후의 7일을 그린 그런 뮤지컬이죠. 저는 어렸을 때 어린이들을 위한 뮤지컬 말고는 제가 봤던 기억하고 있는 첫 번째 뮤지컬이 오.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예요. 혹시 막 교회에서 보여주고 이런 거 아니에요? 부산 시민회관 무려 와. 윤복희 씨가 여자 주인공이. 부산 시민회관에서 저 또리 장군 봤는데 또리 장군. 저기 웬 또 난 거기서 무슨 합창대회 봤는데 중고등학교 합창대회. 지금 뜬금의 추억 소환 하지 우리 마시고요. 네. 20대 초반의 나이에 세계적인 스타가 됐어요. 이 두 사람 모두요. 너무 합이 잘 맞았기 때문에. 그런데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이후에 음악적인 견해 차이로 따로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이고. 네. 그래서 팀 라이스랑 헤어지고 희극 작가 앨런 아이크번하고 같이 지브스라는 작품을 만들어요. 75년에. 근데 그게 굉장한 실패를 하죠. 참담하게. 괜히 헤어졌다 싶었겠다. 네. 그래서 그 다음에 다시 팀 라이스랑 해요. 오. 그게 에비타입니다. 76년에 발표를 하죠. 에비타. Don't cry for me, Argentina. 그거잖아요. 오늘 노래 많이 하시네요. 아는 노래 한 곡, 거기 한 곡. 나머진 기억 안 나. 그래서 에비타 덕분에 다시 콤비로 인기를 되찾긴 해요. 에비타. 에비타는 당대 최고의 연출가 헤롤드 프린스라는 사람이 뮤지컬로 제작을 해서 공전의 히트, 굉장한 히트를 기록하고요. 이건 마돈나 나온 영화가 더 유명할 것 같아요. 왠지. 그쵸. 영화로도 굉장히 히트였죠. 이 작품이 토니상에서 작품상, 작사, 작곡 그 이외에도 7부문을 다 휩쓸었어요. 오. 뉴욕 비평가 협회 특별상도 수상했고요. 아하. 1980년에는 그래미상을 수상하기도 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다시 만나서 만들어낸 히트작인데 팀 라이스와 이 작품 이후로는 또 그 이후의 작품은 없습니다. 마지막 작품이 돼요.
라이스하고 결별한 다음에 웨버가 회사를 설립해요. 리얼 유스풀 그룹이라고 해서 거기에서 캐츠를 발표한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뭐 화려하게 브로드웨이로 복귀를 해요. 카메론 맥킨토시 연출로 굉장히 히트를 치잖아요. 자, 그 이후 오페라의 유령을 만들었던 1986년 즈음으로 가보면 피앙세를 만나죠. 피앙세. 오페라의 유령 오리지널 캐스트 크리스틴 역을 맡았던 사라 브라이트먼. 네, 이 사람이 캐츠에서 무명 합창단원이었어요. 무명 합창단원이었어요. 아. 거기서 만나서 사랑을 하게 되고 84년에 결혼을 하죠. 그래서 오페라의 유령 자체가 사라 브라이트만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대박. 그리고 실제로 사라 브라이트만이 이 뮤지컬로 클래식과 팝을 넘나드는 굉장한 가수로 지금은 뭐 이름을 남겼죠. 근데 안타깝게도 90년에 이혼을 합니다. 아하. 뒷이야기를 좀 더 해보자면 이 사라 브라이트만하고 결혼한 게 두 번째 결혼이에요. 웨버의. 네. 그 첫 번째 결혼도 동명의 여자와 결혼을 했어요. 24살 때. 사라를 좋아하네. 사라를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사라와만 살았다는. 그래서 두 번째 사라와 이혼한 후에 그 상심한 마음을 담아서 세 번째 사라와. A Spectre of Love 아니 그게 아니에요? 예, 작품으로 작품. 예술가는 작품으로 그 아픔을 극복하죠. 어. 근데 굉장한 흥행 실패. 그 이후 작품은 다 실패했어요. 아픔을 극복하지 못하고. 예. 뮤즈가 사라졌네. 근데 뭐 이미 남겨진 작품들이 너무 훌륭하기 때문에 지금도 많이 공연이 되고 있고, 뭐 현재는 1998년부터 그때가 50세 생일이에요. 그때 이후로 10년에 한 번씩 성대하게 자기 생일 파티를 해요. 세계 다니면서 콘서트를 하는 거예요. 그 유명하죠. 네,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네. 새로운 작품보다는 그 콘서트를 기다리는 팬들도 많아졌다고 합니다. 음. 96년에 영화 개봉했잖아요. 에비타. 그래서 아카데미 상으로 작곡상도 받았고 뮤지컬 분야의 공로를 인정받아서 영국 사람이잖아요. 네. 그래서 92년에는 영국 왕실로부터 기사 자귀를 받아요. 오, 썰. 또 뮤지컬 분야에 기사 자귀를 받은 사람이 또 있어요. 작곡가 엘튼 존. 엘튼 존 유명한 엘튼 존 경. 네, 그리고 웨버와 콤비였던 작사가 팀 라이스, 그리고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프로듀서 카메론 맥킨토시. 이 사람들이 기사 자귀를 받았습니다. 아. 문화계의 거장들에게 기사자기를 주는 게 되게 뭔가 뭉클한 느낌이 약간 있어요. 네, 그렇죠. 국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던 사람들이 기사자기를 받는다는 그런. 네. 엘튼 존 빼고 다 거기 다 그 네. 멤버들이네. 그래서 실제로 그 공연계 영국 부자 2위예요. 1위는 누군지 아시겠죠? 이 중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제일 성공한 사람. 누굽니까? 맥킨토시. 애플 만든 거 아니죠? 그것 때문 아니고. 네, 이렇게 뭐 4대 뮤지컬까지 알아봤습니다. 재밌네요, 뮤지컬 얘기. 보고 싶다. 저는 사실 뮤알못이라 오늘 되게 소외된 느낌? 청취자 중에 저 같은 분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노래 몇 곡 불렀잖아요. 네. 근데 저 뮤지컬 해봤어요. 오. 뮤알못이지만 언제 해봤냐면 회사들이 신입사원 연수 프로그램 같은 거 중에 이제 처음 보는 청년들이 모였잖아요. 그러니까 별로 친하지도 않고 잘 모르기도 하고. 근데 그런 청년들을 딱 앉혀놓고 뭐 바로 그 주입식 교육을 한다기보다는 이제 너희들끼리 좀 부딪히면서 좀 친해져라. 이렇게 좀 몸으로 하는 걸 좀 시켜야겠다 이런 생각이었는지 뮤지컬, 카드 섹션, 뭐 난타 뭐 이제 그런 걸 막 시켜요. 뭐 팀 작업을 하게 시켰구나. 그렇죠. 네. 제가 할 때는 4팀으로 나눠져 있어서 아마 뭐 뮤지컬 2팀에 난타랑 뭐 카드 섹션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저희가 그래서 뮤지컬을 하게 돼서 그 뮤지컬이 하필 또 오페라의 유령을 패러디한 사무실의 유령이었어요. 사무실의 유령. 사무실에서 유령이 나오는 걸로 뭐 이렇게 각색을 해가지고 했는데 와, 심지어 각색도. 왠지 한다고 하니까 하는 김에 내 인생에 뮤지컬 하는 날이 올까 해가지고 남주해야겠다. 남주하려 그러면 노래를 뭐 시켜보더라고. 그래서 왠지 오페라 유령이니까 약간 클래식한 그런 걸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솔레미오 막 불렀어요. 거기서 그 극단의 배우분들이 실제로 오셔가지고 이제 저희를 코칭해 주셨거든요. 오솔레미오 불렀더니 너 남주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남주해봤습니다. 노래는 잘하니까. 재밌었어요, 되게. 저도 뮤지컬 해봤어요. 뮤지컬을 제가 극본을 쓰고 오. 예, 곡은 이제 다른 분이 다 붙이셨고 극본을 제가 쓰고 우와, 그리고 대박. 안무도 제가 하고
연출도 결국은 제가 하게 되니까 하기로 했던 사람들이 다 도망가가지고 하다가 한 명씩 없어져서 결국 그렇게 해갖고 그 공연을 이제 근데 작게 해서 이게 5회 공연 이렇게 했는데 그 중에 2번 더블 캐스팅 해갖고 2번은 제가 주인공을 맡고 이렇게 해서 그게 음반으로도 나왔어요, 정식으로. 오. 그럼 지금 검색하면 나오나요? 이벤트 선물. 아니 드릴 수는 없습니다. 안 됩니다. 노래를 하면서 뭔가 안무도 해야 되고 연기도 해야 되고 그래서 뮤지컬 배우는 내 길은 아니구나를 깨달았어요.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준비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뭐 궁금한 거 있는지 물어봤었어요. 그랬더니 뭐 다른 거는 뭐 그냥 우리가 이야기 나누면서 하면 되겠다 했는데 계속 마음에 남았던 게 네. 아마존님이 뭐라 그랬지? 관전 포인트 같은 게 있을까 그러셨나요? 네, 어떤 거를 중점으로 앞으로 관람을 하면 좋을지 그런 거에 대해서 묵 대표님 네. 어떻게 보면 됩니까? 제가 대답해야 돼요? 일단 싼 거 보세요. 그리고 짧은 거 보세요. 짧은 거. 싼 거 짧은 거. 네. 아니 근데 그 뮤지컬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하는 얘기 중에 그런 게 있죠. 입문용 뮤지컬과 중급 뭐 이렇게 상급 뭐 이렇게 있는데 그다음에 나중 되면 이제 그 배우한테 빠지든지 작품에 빠지든지 해서 계속 그걸 여러 차례 보는 거예요. 월급 루팡이 되는 거죠. 근데 입문용에서 가장 이제 편하게 다가오는 거 그게 이제 그리스, 맘마미아.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노래가 편한 것들이에요. 듣기에 편해요. 저 노래 쪽은 잘 모르는데 그게 듣기에도 그런 노래들이 좀 약간 쉽게 다가오고 춤 이런 댄스 좀 있으면서 즐겁게. 주로 좀 이렇게 군무가 많이 나오고 뭔가. 그러니까요. 그래서 재밌겠네. 이제 접근성이 좋은 거죠. 맞아. 그래서 그런 거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건 둘 다 대극장용 뮤지컬이니까 비싸요. 아니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당장은 뭐 이런 상황 때문에도 보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우리도 당장 에비타도 그렇고 오페라 유령도 그렇고 영화로도 보지 않으셨어요? 저 레미제라블도 영화로 더 먼저 봤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게 영화로 나와 있는 뮤지컬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영화 많이 나와요. 영화를 원작으로 만든 실제 뭐 공연 뮤지컬도 있고 아예 뮤지컬을 영화로 담은 것도 있고 그렇게 영화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뮤지컬들을 먼저 찾아보시면 좋겠다.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 저희가 얘기를 계속했잖아요. 디즈니 애니메이션도 좀 다뤄주세요. 디즈니는 거의 뮤지컬 영화잖아요. 그것부터 하고 그리고 인도 영화 같은 거는 음악이 없는 영화가 맞아. 대부분 발리우드. 없어요. 발리우드. 와. 네. 그러니까 진짜. 그런 것도 좀 관심 있게 보시고 지금 내가 보려고 하는 혹시 내 눈에 띈 이 뮤지컬 작품이나 넘버들이 어느 쪽에 가깝나? 그 중요해서가 아니라 관심에 씨앗을 주는 거죠. 그렇게 한번 시작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한국 창작 뮤지컬도 괜찮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우리 얘기라서. 알겠습니다. 뮤지컬 좋아하기 방법이 소개된 게 있더라고요. 스텝 뜯어보기, 작가가 누군지, 연출이 누군지, 배우가 누군지 이제 그런 거를 보고 또 안무가 많은지 아닌지 요즘은 제작사가 어딘지까지 살펴보면서 좀 성향이 나뉘어지니까요. 그런 것도 좋을 것 같고 클래식이 많은 거라면 클래식을 조금 더 관심 있게 본다든지 그 마음이 가는 데에 따라 음악을 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사전 조사를 조금 하고 보면 더 좋겠네요. 나한테 잘 맞을지. 맞아요. 아는 만큼 보이는 거예요. 투자를 많이 해야지. 또 어떤 면으로는 실수도 그래, 그럴 수도 해야지. 있어. 아 이거 나랑 안 맞구나. 너무 좋은 작품인데 제 취향에 안 맞을 때도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많이 경험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주제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골짜꾸러기였습니다.